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과 채굴주 이야기로 돌아온 10배 미국 주식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자, 일단 개인적인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면 이 채널의 마스코트인 클린스파크 차트입니다. 연초 대비 270% 정도 상승했네요. 이 대장격인 마라톤 같은 경우는 더 대박인데요. 467% 상승했습니다. 이 중 최고는 라이엇인데 연초 대비 502% 상승했습니다. 그 몇 년간 거의 뭐 흑자였던 적이 없는 회사고 또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매출이 뭐 계산된 것도 아닌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느새 시총도 3.5 빌리언 정도고 이제 전고점인 70불까지 가려면은 시총이 10 빌리언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단기간에 급상승이 대단하기도 하면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대표적인 채굴주 세 곳 모두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기술적으로는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뭐 비트 가격이랑 상관없이 채굴주의 흐름은 그냥 계속 안 좋았었어요. 역시 주식은 시장이나 뭐 섹터 센티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채굴주가 떡상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평균 가격은 또 사실 그렇게 좋진 못했었고, 그렇다고 채굴 회사들의 영업 환경이나 뭐 펀디멘털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떡상할 정도로 좋아진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오히려 채굴 난이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곧 다가올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 리스크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과폭락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 프리미엄 관점에서 라이엇이나 클팍처럼 이제 꽤 채굴 스케일을 갖춘 회사라든지 마라톤처럼 채굴 스케일도 되고 보유 비트코인 수량이 높은 그런 곳들은 단기 레버리지 스윙을 위해서 좋은 투자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분위기가 섹터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역시 반등해서 3만 불 부근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SEC가 많은 알트코인들을 미허가 증권이라고 발표하였음에도 비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이 디지털 골드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는 내러티브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코인 시장 전체 시총인데요. 최근 약 3달간 단기간의 그래프지만 확실히 SEC의 알트 미어가 증권 선언 이후에 샤프하게 떨어지다가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제출 이후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명 트레이더들이 이건 뭐 가짜 상승이고 한 번 더 바닥을 다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역대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에서는 의미를 부여하자고 찾으면은 수천 가지 이상의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다르겠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는 누구도 감히 장담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지난달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에서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제 진짜 떨어지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하락장 상승장 관계없이 마이크로 얘네가 비트코인 샀다고 하면 거의 단기 고점이었고 뭐 바로 흘러내렸었기 때문입니다. 꽤 정확한 인간 지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지난주에 요새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인간 지표계의 과학 짐 크레이머가 마라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라톤 같은 주식 살 바에 차라리 기다렸다가 현물 ETF를 사라고 하면서 마라톤은 매도다 뭐 이런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거짓말같이 그 뒤로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다른 주식들도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최고점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하다가 또 바닥 가니까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틀린 예측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간 지표로서 또 채굴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 반꿀이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며칠 전에 마라톤과 라이엇에서 새로운 또 공시가 나왔어요. 이거는 기관이 회사 지분을 대량 취득할 때 나오는 공시인데 이 기관이 벵가드였습니다. 벵가드에서 이제 마라톤과 라이엇 지분을 10%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이 가진 비트코인이 1만 개가 넘고 현재 확보한 채굴 능력이 20XRC가량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확신하고 주가가 떡락한 저평가된 채굴 회사 지분을 확보해서 레버리지를 쓴 것 같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라톤과 라이엇을 고른 이유는 초대형 투자자인 벵가드 입장에서는 채굴업계 1, 2위를 고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선 시총이나 거래량이 충분해야 사고 나중에 또 팔 수 있겠죠. 그리고 보유 채굴 시설이나
또 비트코인까지 고려해서 뭐 정말 안 좋게 돼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손해를 볼 리스크가 기대되는 이익 대비 낮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이 두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 가능성이 뭐 낮고 높고 이런 걸 떠나서 다시금 디지털 골드로서 기관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라는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매력을 가장 강력하게 부여해주는 내러티브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지난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떡상에 가장 힘을 실어주었던 내러티브가 기관 채택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다. 정부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공급량은 반감기를 지나면서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런 디지털 골드로서 희소성과 가치를 가장 직관적으로 시장에 전달하는 내러티브였기 때문입니다. 떡상의 배경에는 사실 돌이켜보면 활성 비트코인 보유 지갑 수라든지 거래량과 시장 참여자 숫자가 곱절로 뻥튀기 되면서 떡상을 위한 가장 그런 이상적인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갑자기 시장 참여자가 과거처럼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블랙록 CEO인 초거물이죠. 레리 핑크의 180도 달라진 전향적인 자세가 다시 좀 기대를 하게 하는데요. 단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예측은 어렵겠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이나 기관에게 심지어 비트코인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에게도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게 금방 식을지 지속될지 앞으로 거래량이나 비트코인 도미넌스 등을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 여기 보시는 코인 시장 전체 시총을 저는 특히 잘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여기 과거 5년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비트 불장을 거쳐서 알트 투기판이 벌어지면서 도미넌스가 거의 2019년 초기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완만히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돈 하나도 안 되는 알트 프로젝트들이 몇 조 원 단위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흔했었고 VC들은 돈을 뿌렸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투기적인 수요들이 그때 당시 테마별로 알트를 순회하면서 거품이 너무 심각하게 껴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불장이 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방향이 그 다음 알트 시즌에도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을 거고 또 모든 코인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채굴주 투자자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야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5년간의 비트코인 가격 차트인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불장에서 거래량이 점점 마르면서 하락의 신호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래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많은 거래량이 유입된다면 당연히 떡상할 수 있는 거고 예전처럼 매크로 경제가 다시 비관적이고 투심이 얼어붙어서 이 거래량조차 유지를 못한다면 다시 가격을 확 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만들고 있는데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승소를 해서 코인판 전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대강 봤는데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가진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 딱 이 정도 상승을 시킬 만한 이벤트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의미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 SEC가 알트들을 무더기로 증권으로 지목해서 폭격을 했었죠. 이번 리플 판결문 자체가 애매하긴 한데 명확한 부분은 기관 대상 판매는 확실히 증권법 위반이라고 봤고 개인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확실히 알트 대장이자 크립토에서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이러한 리스크에서 해방된다는 것이겠죠. 이 뉴스도 보셨겠지만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전격 기소하면서 압박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었는데요. 이 리플 소송 결과로 SEC가 앞으로 이렇게 거래소를 상대로 벌인 소송들에서 당연히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전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고 내부적으로도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소송전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많이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의장도 내부적으로 안티 크립토 포지션을 취하는데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게리 겐슬러 의장이 거의 비토를 놓으면서 홀로 반대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앞으로 승인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역시 최저 30불을 찍고 많이 반등했습니다. SEC의 규제가 상당한 리스크였는데 사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을 최초 공모해주는 곳이 아니라 그 이후에 2차 거래를 지원할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앞으로 SEC는 적절히 코인베이스와 합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장 환경이 코인베이스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굴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팔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굴 산업이라는 특성상 산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산량은 채굴 능력이 몇 XRC가 되는지랑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라는 인터넷에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로 정확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금 비트코인 보유량 이런 정보도 매달 공개가 되고 앞으로 확장 계획이나 전기를 원가를 얼마를 주고 써서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얼마인지 미래 예측을 위해 챙겨야 될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아마 채굴주에 오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투자하고 계신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다들 웬만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가 채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또 구형 채굴기들이 수익성 문제로 채굴 시장에서 퇴출돼서 하락하는 난이도를 고려하면 리스크 대비 앞으로 채굴주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실 펀디멘털과 관계없이 채굴 섹터나 비트코인 가격이나 매크로 경제의 투심에 따라서 채굴주 가격이 많이 좌우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분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확장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원가로 채굴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뱅가드가 마라톤과 라이엇의 지분을 취득했듯이 다른 회사들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결국 다 못하고 주저리 여러 가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채굴 회사나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일정이 바빠져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트 가격이 내려갔다고 좌절하거나 패닉셀 한 적은 전혀 없고요. 영상은 못 올렸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정해진 금액을 매수한다는 그런 저만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물리면 별 생각 다 든다 이런 말처럼 반성하고 배우고 또 느낀 점도 굉장히 많고요. 금융 분야의 전문적인 공부도 시작하면서 내가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게 정말 수박 겉핥기도 못하는 수준이었구나 하고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평생 지속하는 투자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